안녕하세요.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만에 이혼해버린 저희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혼 사유가 흔해 빠진 성격 차이라던가 하는 이유였더라면 이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하러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소한 문제였다면, 단순한 가치관 차이였다면 어떻게든 대화로 해결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박살나버린 이 상황에 남편과 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딱 한 달, 고작 제 나이 30에 이혼녀 딱지를 달고 살게 되었으니 그건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일찍 결정한 게 100번 나은 선택이구나 싶어요. 어차피 지금 이혼 안 해봐야 그게 10년 후가 되었든 20년 후가 되었든 혹은 내일 모레가 되었든 간에 언젠간 이혼하게 되었을 게 안 봐도 뻔하니까 말이죠. 남편과는 3년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본가는 지방에 있고 대학생 때부터 쭉 혼자서 서울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대학생 시절에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결정되면서 아예 그대로 서울에 눌러앉은 케이스였지요. 저랑 연애를 시작한 건 취직하고 몇 년이 더 지나서였고요. 3년 연애하는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대단한 효자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요즘 사람답지 않게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이따금씩 부모님을 끔찍히 챙겨도 너무 끔찍하게 챙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애할 당시 남편의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은 참 대단했습니다. 개봉하기 전부터 보고 싶다 노래를 부르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보다가 한참 재밌어지는 타이밍에 남편이 갑자기 후다닥 상영관 밖으로 나갔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그러고 한참 30분 정도나 지나서야 상영관에 돌아왔고요. 저는 뭐 급하게 배탈이라도 났었나 싶었고 어차피 한참 영화관 안에서 영화 보는 와중이었다 보니 왜 나갔다 왔는지 딱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야 어딜 그렇게 급하게 나갔다 온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그랬다며 멋쩍게 웃었었어요. 집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 걱정했는데 그냥 안부차 전화하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싶어 하던 영화까지 포기할 정도냐고 그냥 영화 끝나고 다시 전화드리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 물어봤더니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게 하는 건 불효라고 하면서 부모님 전화면 일단 받는 게 먼저라고 언제든지 안 받고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타일렀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대학생 때부터 계속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 모르냐며 거리가 멀어진 만큼 연락을 자주 하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영화를 2번이나 봐야 했네요. 남편이 꼭 보고 싶던 영화였다고 하니 안 볼 수도 없었고 대신 2번째 볼 때는 전화기는 끄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괜히 그 사이에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고 그러면 엄청 걱정하실 거 아니겠냐며 부모 걱정시키는 것도 불효라고 또 저를 가르치려고 들길래 제가 중간에서 말 끊어버리고 대신 그럼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영화 본다고 먼저 전화드리라고 했어요. 영화 끝날 때까지는 전화하지 마시라고 전화라고요. 그 덕에 저는 똑같은 영화를 2번이나 봤지만 2번째는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었네요. 아무튼 전화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편이 효자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차로 왕복 6시간 거리를 달려서 부모님 댁에 다녀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는 약속 잡지 말라고 저한테 경고하듯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한테는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은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독립하고 나가서는 집에 코빼기도 비추질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동생은 뭐하고 지내는지 전화도 한 번 안 오고 얼굴 보려면 저희가 동생 자취방까지 찾아가야 할 정도예요. 오며 가며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 내 동생하고 비교하면 참 지극정성이구나 싶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런 남편의 효심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성실하고 착하고 아는 것도 많고 경우가 바른 남편이었거든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저희 집에 몇 번 인사시켰던 적도 있었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는 만큼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잘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 이야기 비슷한 것들이 오가게 되니 그때부터 남편이 효자라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저를 걱정하는 척 이야기를 해주면서 겁을 준 게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저렇게 효자인데 결혼하면 얼마나 효자일지 눈에 뻔히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높은 확률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 것이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갈등이라도 생기면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겠냐고 하는 소리였어요. 저를 놀리려고 그렇게 말이야 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도 아니었는데 효심이 지극해서 할머니 모시고 산다고 저희 어머니를 고생시켰거든요. 할머니가 살림간섭하면서 집안 형편이 엄청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작은아버지 사업자금도 저희 부모님 돈으로 내주시려고 했고, 고모네 이사 갈 때는 몇백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주라고 했던 적도 있었죠. 그렇게 제가 자라오면서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며 고생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자라서 그랬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고 그랬습니다. 원래 제 성격상 한번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잠도 푹 못 자고 하는 등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는 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며칠 밤낮을 고생하다가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직접 물어보고 남편 입에서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하니 말이에요. 그렇게 결심하자마자 바로 다음날에 남편을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당신이 효자인 게 너무 걱정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니 너무 심경이 복잡하다고요. 솔직하게 말해주고 만약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 있다면 결혼 이야기 더 진행되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정말 솔직하게 다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제 질문을 듣더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몰랐다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일은 없을 거라고 딱 잘라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유는 별거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올 일이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이 그쪽 지역에서 2대째 내려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남편이로 나이차가 조금 있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3대째로 가게를 이어받을 계획이라고 말을 했어요. 누나가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갈 때까지는 가게 때문에라도 그쪽 지역에 쭉 계셔야 할 테고 재산이라고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거랑 가게뿐인데 누나가 가게를 이어받게 되었으니 생각해보랍니다. 모셔도 누나인 신우가 모시지 자기가 모실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 말라고요. 게다가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아오셔서 친구들이며 경제기반이며 다 그쪽 동네에 있는데 자기가 뭐 서울에서 갑부 재벌이 돼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월급쟁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여기로 이주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전에 싹 다 정리해주니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말을 더해서 해줬어요. 지금 매달 시댁에 가고 있는 것도 물론 부모님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자기가 매달 찾아뵙는 이유가 따로 있어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지금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매달 그렇게 시댁에서 반찬이며 생필품이며 이것저것 얻어오는 게 많다고 겸사겸사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있어서 다녀오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명절 정도에 찾아뵙는 정도로 시댁에 방문하는 횟수를 줄일 생각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만에 하나 그 외에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나 혼자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 자기가 매달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걱정일랑 할 필요 없다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전부 다 해소시켜줬습니다. 다 계획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고 그때부터는 저도 이 결혼에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차라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모시고 살았지 더한 게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시부모님 합가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나니 결혼을 더 늦추거나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우리 결혼하면 뭐를 어떻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식으로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했었다면 합가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나서는 뭐뭐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뭐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결혼 준비는 막힐 것 없이 잘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야 저희 집에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몇 번 왕래를 했던 적이 있었다 보니 결혼 허락 받는 자리는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지요. 그때까지는 무언가 이상하다 하는 위화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 안 좋은 예감이 진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고 시댁이 거리가 있다 보니 토요일 새벽부터 만나 출발했어요. 중간에 출출해서 휴게소 들러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일찍 출발한 덕분에 차는 하나도 막히지 않았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하게 되었어요. 시댁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보고 오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11시까지 오기로 해놓고 9시에 오는 게 대체 무슨 경우냐면서 화를 내셨죠. 남편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올라가서 기다려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고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던가 하라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암만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라지만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니고 손님으로 인사드리러 온 건데 집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게 무언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제가 처음 인사 오는데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홍삼이다 석류다 이런 건강보조식품과 한우고기 선물 세트를 챙겨갔던 상황이었어요. 홍삼하고 석류는 몰라도 그때가 날도 한참 더웠을 때라 아무리 냉동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고기를 뜨거운 차 안에 내버려두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드릴 것도 있고 그런데 잠깐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느냐고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었죠. 시어머니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왜 자꾸 물어보냐며 다시 성질을 내셨고 한우 세트 사온 걸 냉장고에 넣어두고 싶어서 그런다는 남편의 설명에 주차장까지 직접 내려와 제가 가져온 선물들을 받아서 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말이에요. 남편이 그때 계속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으니 아마 남편도 그때는 몰랐던 거라 생각해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지금 그때 남편이 어땠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댁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부모님이 차 타러 나오는 거 보고 약속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미리 가 있어봐야 오픈 시간이 11시였는데 여기 주차장이나 거기 주차장이나 주차장에서 기다려야 하는 건 매한가지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식당 앞에서 만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인상부터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분이라 생각해서 긴장이 잔뜩 되었었는데 막상 시어머니가 직접 겪어보니 엄청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음식 제때 나가려면 주방 사람들 단호하게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말투가 그랬던 거라고 먼저 주차장에서 있던 일을 사과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밖에서 하자고 했던 건 뭐 해주기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음식 장사한다고 매일같이 주방에서 씨름하고 그러는데 집에서도 원래 음식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고요. 거기에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밖에다가 저희를 세워놓으신 것도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건 또 집이 더러워서 그랬던 거라고요. 요즘 일하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밤낮 가리지 않고 출근할 때가 많은데 자연스럽게 가게 일이 바쁘게 되면서 집안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집이 돼지우리간도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이라 부르기 참 나쁘끄러운 상황이라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들을 들으니 처음에 왜 그러셨는지 다 이해가 갔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안심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과할 건 먼저 딱딱 사과부터 하고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시니 제가 말로만 듣던 그런 권위적인 시어머니하고는 거리도 멀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꿍꿍이 속이 있었고 다 제 눈을 가리기 위해서 개수작을 부렸다는 걸 결혼 후에 알게 되었네요. 아무튼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먼저 뜻밖의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원래 결혼은 남편 돈 제 돈 합쳐서 양쪽 집안 도움 없이 저희들 힘으로만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조금 부족했지만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네가 더 해왔네 내가 더 해왔네 따지지도 않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먼저 저희한테 집을 해주겠다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남편도 전혀 예상 못했다는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서울 집값이 얼마인 줄은 알고 그런 말을 꺼내시냐고 했죠. 저희 다 결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인생 계획도 짜놓은 상태라고 집 같은 거 안 해주셔도 그만이라고 시부모님을 말렸어요. 저도 선뜻 집을 해준다는 제안이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집 해주시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문제는 제가 남편보다 안 그래도 돈을 모자라게 해오는 상황에 시댁에서 집까지 해주면 나중에 그걸 빌미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거기에 남편도 받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제가 나서서 주신다는데 받아라 할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기어이 집을 해줄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고는 더 할 이야기 없다고 말을 딱 자르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먼저 부모님이 집을 해줘도 받지 말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효자다 보니 부모님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 그게 싫었던 것 같아 보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집을 받는 게 무조건 수는 아니다 생각했기에 그러겠다 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남편이 돌변해서 그 집을 받자고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갑자기 왜 생각을 바꾼 거냐 물어봤는데 평소 같으면 조리 있게 이것저것 잘 설명해줬을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해준다니까 받자고 대답을 해왔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해주기로 했던 상황이었다 보니 친정부모님께서도 땡전 한 푼 보태지 않을 수가 없다며 똑같이 반반 보태주겠다고 나오셨어요. 서울에 집 2채 구할 돈이면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투자 가치 있는 지역에 좋은 집 하나 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였는데 시부모님이 그건 또 거절하더군요. 시부모님 말은 가게는 딸한테 물려주는데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지 않냐며 당신이 꼭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돈을 도와주면 그건 당신들이 해준 거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꼭 해주시고 싶으시면 다음에 애들이 이사갈 때 그때 돈을 보태주시던가 하라고 일단은 당신이 사준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하고 싶다 하셨죠. 이미 집도 구해놨으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혼수 채우겠다고 집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그 집을 저한테서 숨겼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고 깜짝 선물로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길래 그럼 신혼살림은 어떻게 하냐고 따졌더니 이미 시부모님이 살림살이도 다 장만해 주셨다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집도 모자라서 살림살이까지 다 장만해 주셨다고 할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평소 남편이 믿음직스러웠던 것도 있고 시어머니 또한 그 어떤 질문에도 조리 있게 잘 대답을 해주던 분이셨다 보니 그렇게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결혼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었어요. 양가 어른들과 하객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여행에 가서도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생각도 못한 채 말이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드디어 신혼집을 처음 보겠구나 잔뜩 기대에 차 있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복도식 주공아파트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죠. 이제부터 시작될 결혼 생활에 부푼 기대와 함께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제 기대는 와장창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저희보다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약속은 지켜졌어요. 그 집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건 아니니까요. 시할머님이 이미 방 한 칸 차지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시할머님은 치매까지 있는 데다가 혼자서는 거동도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져 계신 상태였어요.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겠다던 거, 집을 안 받겠다던 남편이 집을 받자고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부터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댁에는 발길도 못 붙이게 했었던 게 전부 이유가 뭔지 알겠더군요. 제가 혹시나 의심을 할지도 모르니 치매 있는 할머니를 처음부터 저한테 숨기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는 걸요. 남편은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며 자기가 다 설명해 주겠다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는 조건으로 시할머니를 저희한테 떠맡긴 건 사실이라고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못하겠다 말하고 할머님을 다시 시댁으로 돌려보낼 생각이라고 그게 자기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식도 올렸고 집도 다 해줬는데 우리가 배째라 나가면 시부모님도 어쩔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하나도 믿기지는 않았죠. 평소에 남편이 얼마나 효자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믿는 거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내로 이 상황을 정리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걱정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오히려 은근슬쩍 그래도 살아보니까 살만하지 않냐고 의도가 뻔해 보이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딱히 힘들 건 없었던 게 출근한 동안에는 간병해 주시는 분이 와서 할머님을 케어해 주셨고 퇴근하고 와서는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전부 남편이 하고 있기는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편한 거랑 신뢰를 박살내버린 건 별개의 이야기이죠. 약속한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고 남편은 그제서야 눈물까지 보이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가 할머님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네요. 가게 일도 바쁘고 요즘 안 그래도 불경기 여파로 시부모님 가게가 휘청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 생각하면 자식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지금 시댁 식구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식당의 기틀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은혜도 갚아야 한다고 말이죠. 할머님 나이가 당장 돌아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나이지 않느냐.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아계시겠냐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 간병 조금해서 서울에 집 한 채가 생겼는데 우리한테 무조건 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 잠깐이니 같이 견디고 이겨내고 살자고 하는데 저는 남편 말에 개소리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한마디 해주고 이혼 선언했습니다. 불경기도, 시부모님 가게도,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득보고 살았던 것도 전부 다 나랑은 하나도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요. 득을 봐도 너네 가족들이나 봤지? 나한테는 그저 존재 자체도 몰랐던 내 인생의 불청객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꽁꽁 숨기고 들면서 이미 니들 가족들은 물론이고 너한테도 그 어떤 신뢰가 남아있질 않는데 이깟 14평짜리 아파트 하나 갖자고 내가 신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사실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친정부모님께서 상견례하는 동안 저렇게 집 같이 해준다는데도 혼자 해주겠다는 거 보면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것 같다고. 혼인신고는 1년이고 2년이고 살아보다가 확신이 생기면 하라고 조언해 주셨던 덕분에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모시고 살면 할머니 은혜도 갚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할 수 있는 데다가 서울에 자기 명의 집까지 받았으니 너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 나는 이깟 집도 필요 없고 신뢰도 하나 없는 남편하고 평생 같이 살 자신도 없으니 그냥 갈라서겠다고. 그러니 너 혼자 알아서 잘해보라 말하고 저는 제 짐 챙겨서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결혼 한 달 만에 이혼하게 되었네요. 사실 그때 첫날에 현관문 열었을 때 시할머님이 살고 있는 꼬라지 보자마자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고 하루 만에 털고 나왔어야 했는데 한 달이면 나름 빨리 결정 내렸구나,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있었던 일 정리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한 달도 너무 오래 걸렸구나 싶은 후회뿐입니다. 돈도 집도 당연히 다 중요하겠지만 배우자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기에 평생을 함께할 결심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집 없이 돈 없이 살 수는 있어도 사랑 없이는 타인과 함께할 수 없는 법이죠. 그래도 덕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배울 수 있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